네, 여야가 엊그제 국회에서 추경 통과를 시켰고요. 정부가 어제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을 했는데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해서 김종민 전 자영업자 비대위 대변인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어제 오후 3시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이 됐다고 하던데 자영업자분들 분위기 좀 어때요? 네, 어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번호 마지막 자리가 이제 짝수인 분들이 신속 지급 대상으로 지급을 받으셨고요. 음, 예, 꽤 많은 분들이 받으셨던 것 같고, 음, 예, 지급이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니까 다들 네. 환영하는 분위기고요. 음, 예, 뭐 가뭄의 그 단비 같은 음. 그런 소식이라고 일단 생각하죠. 기본 600만 원씩 이제 지급받은 거죠, 그러면. 네, 그렇습니다. 예. 혹시 뭐 그러니까 최대 1,000만 원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1,000만 원 받았다는 분 들어보셨어요? 주변에서? 아, 1,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거는 이제 확인 지급 대상자분들이 대부분이라서, 아, 그건 좀 그럼 신속 예, 지급은 아니겠네. 예. 네네. 그래서 아마 6월 13일 이후에 음. 나오시게 될 것 같고요. 네. 예,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향 지원 업종인 분들이 음. 6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. 혹시 예. 근데 그 안내 문자 못 받은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, 혹시? 예, 예. 안내 문자 못 받았다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요. 네. 예, 일단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하고, 음. 예, 지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워낙에 요즘 그 스미싱 같은 것들이 많아서요. 네. 예, 조심스럽게 하고 그 네. 공식적인 홈페이지 통해서 예. 신청하고 음.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600만 원씩 받으면 아무래도 뭐 임대료나 이런 데로 이제 먼저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. 어떻게 쓸 거다 이런 얘기 혹시 좀 주변에서 들어보셨어요? 어, 그 안타까운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. 음. 이제 그 계좌가 압류돼 있으신 분들이 에? 아, 돈이 그래요? 나왔는데도 예. 계좌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압류 아,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시는 걸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. 계좌 압류된 분들이 많아요? 예, 상당히 많습니다. 신용이 많이 하락이 되고 예. 계좌 압류 상황이거나 신용 그 불량 상태로 빠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어, 내용을 공유하는 거를 좀 많이 들어봤었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은 예. 밀린 임대료 내는데 다 음. 쓰인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. 근데 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폐업을 한 사업자들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? 일단 그 사업자 등록이 그 폐점이 되신 분들은 이 2022년 올해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. 음, 폐업자들 같은 경우에는. 음. 근데 사실 코로나가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음, 2년 넘게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음, 2020년, 21년에 폐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음. 이제 그분들은 전부 제외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러게요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이게 뭐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인 건 맞잖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? 일단 그 많은 자영업단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계속 군불지피듯이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사실 또 안 뭐 소급 됐잖아요. 적용을 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는 얘기로 넘어간 것 같고요. 예, 예, 이게 사실은 손실보상이라는 또 이름도 또 손실보전금인데요. 맞아요. 예,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. 음, 음,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600만 원을 받으신 분들이 600만 원을 손해봤다라기보다는 네, 6천만 원 이상 손해보신 분들, 그리고 빚을 지신 분들이 이번에 그 보전금을 받게 된 거거든요. 네, 네, 일단 이제 구조적으로 아주 극한 상황에 몰려 계신 분들이 이 가뭄의 단비 같은 돈뿐만 아니라 이제 음, 그 대출을 통해서 정상적인 그 영업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그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. 예, 예, 그래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 음, 지원이라든지 음, 보증 지원 같은 게 뒤따라줘야 되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그 경기 회복이 점차 되고 있는데 예, 요즘 또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음, 그런 걸 위해서 좀 지역 화폐를 좀 더 확대 발행한다든지 네, 네, 해서 요 음, 골목 상권이라든지 음, 전통시장 뭐 이 상권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음, 좀 활성화 정책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음, 그냥 요걸로 딱 끝내려고 하는 음, 그리고 뭐
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내일 선거가 없었더라면 이런 조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좀 들고요. 네네. 예, 아주 어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뭐 하루 만에 국무회의 통과되자마자 오후에 막 지급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. 예.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게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예.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한번 우리가 그 어떻게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해서 한번 좀 확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소급 적용은 뭐 사실상 이제 그 끝났고 안 되는 것 같다. 혹시 이런 식으로 좀 포기하는 분위기입니까?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그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경기 이제 일상 회복이 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게 마지막일 것이다. 이 이후에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과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 자체가 좀 별로 좋은 경우는 아닌데 만에 하나라도 다시 뭐 팬데믹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또 영업 제한 조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손실보상 제도가 다시 가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. 네네. 물론 이런 상황이 다시 안 오는 게 최선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요번에 이제 손실보상 제도를 약간 손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손실의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가 좀 정비가 됐다고 평가하세요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아니라고요? 예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 게, 예. 그 말씀으로는 무슨 보정률을 100% 예. 상향했다 이렇게 얘기를 예, 하는데,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린 건데 바로. 예, 그때. 그게 이제 80%든 90%든 그거를 측정을 하려면 개별 업종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.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리나라 국세 시스템이나 이런 걸 봤을 땐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처음 있었던 이런 팬데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눈치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런 업종의 경우, 이 정도 피해를 본 경우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다 상한액을 걸어놨잖아요. 네. 네, 피해가 수십억이 되신 분들도 물론 있었고요. 네, 억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지금 누적적으로 다 받았어도 한 2천만 원 정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수억을 손해보신 분들한테 측정해서 당신은 2천만 원이니까 100% 줄게 이렇게 계산되는 방식인데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생기게 된다면 예, 정확하게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말하자면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팬데믹이 생긴다면 지원금은 없어지고 보상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. 보정률 100%라는 게 사업장별로 정말로 발생한 그 실손실에 대한 보정률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전에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이제 특히나 대출 지원을 상당히 강조를 하신 바가 있어요. 근데 이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이 대출 전환과 관련해서 좀 그 예산을 더 증액을 했던데 총 8조 7천억 규모라고 합니다.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? 이걸로도 아직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8조 7천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네. 예, 아직 한 1조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. 일단 대출과 관련된 상황을 조금 면밀히 봐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이번에 뭐 600만 원 정도의 손실 보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600만 원을 피해 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 뒤에 감춰진 6천 원, 그분들 분명히 계좌에 1억 이상의 대출이 잔뜩 쌓여 있으실 겁니다. 근데 그 대출이 무슨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주택 구입 자금 대출처럼 담보 대출이 아니고 신용 대출들이다 보니까 게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빌리다 보니까 대부업체라든지 고금리 대출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대출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과 관련된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. 그거를 지금 예산과 발표는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구체안이 좀 나오지 않아서 아쉽습니다. 실제 간당간당하는 저 끝에 구석에 몰려 있으신 분들이 좀 우선 지원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분들에 대한 신용 지원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별도로 좀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서울시에서 폐업한 분들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서 선착순으로 받은 적이 있잖아요. 이때 그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다고 들었는데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그때?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선착순으로 뭐 서울시 정책이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
몇 천만 명 있는 도시에서 뭐 몇백 명을 골라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등 몇백 명을 불러다가 샘플링 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이건 정말 정책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더 화만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화만 그리고 부추긴다. 폐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지금 폐업 지원이라고 얘기 나오는 거는 물품 원상 회복하는 단순한 그 하루 공사대금 정도 수준의 얘기인데 예. 폐업은 그 뒤에 감추어진 큰 수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쌓여 있는 임대료나 보증금, 권리금 이런 거 다 날리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네, 그리고 뭐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하고의 그 계약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고,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그게 그 중에 하루치 공사 비용 정도 수준을 가지고 그것도 선착순으로 하겠다라는 건 기만하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.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. 고맙습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종민 전 자영업자 비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.